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전체 순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총, 활, 칼, 트리오의 활약으로 단숨에 일본을 역전하며 6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먼저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윤지수, 전하영, 최세빈, 전은혜가 4강전에서 팀을 이뤄 세계 1위 프랑스를 45대 36으로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42대 45로 패했지만 한국 여자 사브르 단체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한국 펜싱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양궁은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목에 걸었습니다. 대표팀 에이스 임시연과 막내 남수연이 접전 끝에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로 나눠 가졌습니다. 한국 양궁이 올림픽 금, 은메달을 합작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임시연은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개인전 3관왕이 됐습니다. 또 한국 양궁의 간판 스타 김우진도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 최초로 3관왕을 이뤄내며 한국 역대 최다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로써 양궁은 5개 세부 종목 중 모든 금메달을 석권하며 세계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유도는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과 끝장 승부 끝에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안바울, 김민종, 이준환과 김하윤, 허미미, 김지수가 출전했는데요. 단체전은 전원에게 시상하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 11명 모두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60kg 김원진도 메다리안을 풀었습니다. 유도 혼성 단체전은 2020 도쿄올림픽 때 채택됐고 한국이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종목이 유도인 일본이 이번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한국은 모두 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대회 절반이 조금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메달 26개를 따내며 2020 도쿄올림픽 전체 메달 수 20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런던 올림픽 전체 메달 수에 육박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양궁에서 많은 금메달을 따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사격 종목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메달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에 한국 사수들의 금비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격은 파리올림픽 6번째 메달을 따내며 역대 올림픽 최고 기록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침착함, 여유를 장착한 1020 세대 젊은 사수들이 메달 사냥에 앞장섰습니다. 금메달을 명중한 반효진, 오예진, 양지인으로 대표되는 황금 세대는 한국 사격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3일 프랑스 파리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25m 권총 결선에서 양지인은 슈소프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를 통해 사격을 시작한 그는 총을 잡은 지 8년 만에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격은 앞서 오예진, 반효진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혜지와 박하준, 금지연은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양지인이 금빛 사냥에 성공함에 따라 이번 대회 한국 사격은 메달 총 6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지난 2012년 런던 대회와 타이 기록입니다. 새롭게 금메달을 추가한 양지인은 25m 권총 세계 랭킹 2위인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기복 없는 플레이를 펼쳐 경쟁자들보다 객관적 기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양지인은 지난 1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분야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양지인은 결선에서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확연히 보여줬습니다. 25m 권총 결선은 오로지 급사로만 치러집니다. 10점 2점 이상을 쏴야만 1점이 올라가고 10점 2점 미만일 경우 표적을 놓친 것으로 보고 0점 처리됩니다. 작은 표적지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10점 2점을 지속 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급사는 3초 이내에 격발해야 해 조준에서 사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빨라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혹독한 훈련을 거친 그의 총구는 일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양지인은 기복 없는 플레이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리즈에선 10발을 모두 명중하며 기량 차이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슛오프에선 침착하게 4발을 맞춰 한 발을 맞힌 경쟁자 카밀 예드제의 스킬을 제치고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지인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양지인의 아버지 양재성 씨는 파리 가기 전에 지인이가 모르는 사람 전화 오면 받으라고 했다며 메달 따서 기자들에게 전화 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 사격은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수확에 그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21년 도쿄대회에선 은메달 1개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가라앉고 있던 한국 사격은 1020 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운 황금 세대의 등장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조 사격 황제 진종호의 뒤를 잇는 새로운 황제 사격 여왕의 탄생이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사격 종목 마지막 경기인 25m 속사 권총에서도 조영재가 깜짝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영재가 메달을 추가하면서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한국 사격은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5일 프랑스 파리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남자 25m 속사 권총 결선에서 조영재는 40점 중 25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영재가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깜짝 메달을 추가해 한국 사격은 역대 최고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사격 대표팀이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총 6개로 2012 런던 올림픽 때의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 병장인 조영재는 9월 19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이번 은메달로 조기 전역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조영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부대가 좋아서 만기 전역하겠다라고 웃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태극 사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침착함과 여유에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심한 표정으로 일론 머스크, CNN 등 세계가 주목한 김혜지의 쿨함도 침착함과 여유의 결과입니다. 사격 국가대표 김혜지는 2024 파리올림픽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딴 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김혜지의 과거 경기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X를 통해 액션 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며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는 필요치 않다고 극찬했습니다. 올림픽 전까지 김혜지는 사격인만 아는 선수였으나 머스크의 픽을 당한 이후 지구촌 스타로 거듭난 것입니다. 요즘 김혜지의 SNS는 불이 났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팬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혜지는 처음에는 그분이 나를 왜 SNS에 올렸을까 싶었다. 알고 보니 원체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셔서 나뿐 아니라 다른 종목의 많은 선수들도 올렸더라며 어쨌든 내 입장에선 감사하다. 그분 덕분에 한국 사격이 인기 종목으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를 4년 뒤 열릴 LA 올림픽에 초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올림픽에 선발되자마자 머스크에게 초대장을 보낼 생각이라며 LA 올림픽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더 깜짝 놀랄 만한 사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미래가 창창한 10대 명사수들도 있어서 더 기대됩니다. 반효진과 오해진의 나이는 각각 16세, 19세로 아직 10대입니다. 양지인과 박하준도 각각 21세, 24세로 젊은데요. 그러나 나이는 어리지만 사격술은 베테랑만큼 성숙합니다. 다들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든 선수들입니다. 한국 사격 대표팀의 최대 장점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지인의 좌우명은 어떻게든 된다, 미래인 애가 알아서 한다이기도 합니다. 금빛 레이스를 하루 앞두고 꿀잠을 잤다던 오해진도 매 순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격 대표팀에 지원하기 위해 두 팔을 거둔 1959년생의 장갑석 총감독의 지도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59년생인 장 감독은 1990년부터 한체대 교수를 맡아 사격 선수들을 지도해왔습니다. 이후 젊은 나이에 대한사격연맹 이사,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코치, 2007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 감독 등 현장과 행정을 두루 거쳤습니다. 연맹은 대표팀이 어려울 때마다 장 감독에게 SOS를 쳤는데 이번에도 그를 찾았습니다. 진종호 이후 뚜렷한 스타가 나오지 않아 암흑기에 빠진 대표팀을 바꿀 적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장 감독이 아무리 사격에서 잔뼈가 굵다 해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였는데요. 특히 선수단이 2000년대생으로 대폭 물갈이된 상황에서 60대 노 감독이 선수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우려도 컸습니다. 그러나 장 감독은 세간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신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현재 대표팀의 조직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 장 감독은 선수와 코치의 신뢰 형성을 위해 일단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고 선수에게 지시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코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서히 선수와 코치진 간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에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훈련이 다소 느슨하다는 생각에 실제 올림픽 경기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며 선수들의 바이오리듬을 바꿨습니다. 또 훈련 중에는 선수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휴대전화, 커피,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코치들에게는 음주보고제를 시행했습니다. 다소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올림픽까지 어떤 불상사도 막기 위한 방침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아예 금주를 선언했는데요. 사격계에서 소문난 애주가지만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술을 먹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자율과 통제가 적절히 섞인 사격대표팀은 무탈하게 샤토르에 입성했고 사격 종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수들과 감독이 모두 하나가 되면서 앞으로 한국 사격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이는데요.
이 황금 세대들이 한국 사격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